안녕하세요. 축구 분석 채널 팬손흥민 TV입니다. 경기 후 감독은 당연히 모든 선수와 인사했지만 손흥민을 발견하자 장시간 대화를 진행했고 감독 장당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어시스트 직전까지도 상대의 파상 공격이 있었고 전반기 패배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치트는 말 그대로 혼자 경기 양상을 바꿔버렸고 좌측면을 파괴했습니다. 우선 전반 12분에 손흥민은 고드프리보다 다소 뒤에서 출발했지만 미친 가속도로 36km/h를 찍었고 볼을 차지합니다. 가끔 손흥민이 느려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시청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PL 전체에서 고드프리를 상대로 직선 스프린트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손흥민의 운동 능력은 여전히 리그의 탑 클래스이고 1년 만에 다시 한번 36고지를 탈환한 것은 더욱 고무적인 사건입니다. 리그 전체에서 가장 빨랐던 사나이인 카일 워커조차 2년 동안 35km대에 머물러 있었고 36은 빠른 선수들에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또한 축구 선수의 노쇠화와 가장 직결된 부분이 가속도이지만 손흥민의 속도는 전혀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신체 능력이 여전히 최절정기에 있다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가속도이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속도를 잃고 사라졌던 역습형 윙어들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손흥민 축구에 가장 큰 특이점이 있다면 패스 정확도입니다. 보통 속도를 잃은 윙어들이 응원을 위해 선택하는 노선이 다소 후방에 처져서 패스 게임에 집중하는 축구라면 손흥민은 속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3에서 4년 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 퀄리티의 패스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대신해 B를 취한 것이 아니라 A라는 장점 위에 새로운 무기가 첨가되었고 두 개의 어시스트 모두 특유의 순간 스피드와 동료의 위치를 정확히 타격한 패스의 완성물이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기록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시즌 연속 시즌 공격 포인트 계란은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레버쿠젠에서 한 번을 포함해 본인의 커리어 통산 10번째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10년간 시즌계의 공포를 쌓은 선수는 극소수이며 누군가에게 평생 한 번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반 페르시와 함께 PL 역대 공격 포인트 14위에 올라선 날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야에는 상징적인 남자 스티븐 제라드가 보이기 시작했고 15개 차이로 맹추격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릴 때 체감상 TV만 틀면 중거리 골을 터뜨리던 제라드의 기록에 근접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고 물론 반 페르시라는 이름과 동급이라는 지점 또한 손흥민이 어떤 선수가 되었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만든 장면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외국인 선수 통산 어시스트 7위를 3개 차이로 추격했고 시즌 중 몇 점도 가능합니다. 안디의 현역 시절 반 니스텔로이는 자신이 득점왕이면서도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부분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세계 4대 스트라이커 가운데 순도 높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던 선수였습니다. 재밌게도 손흥민 또한 골든 부츠를 보유한 상태에서 엄청난 어시스트를 쌓고 있고 리그가 바라는 이상적인 선수에 부합하는 스탯을 기록했으며 아스널의 전설적인 선수들과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리 앞에는 에릭센, 살라, 실바, 베르캄프, 세스크,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축구 역사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부분의 외국인 스타들을 이미 추월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자신의 통산 5번째 시즌 10을 달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유는 언론에서 분명 손흥민이 데뷔 후 가장 부진한 것처럼 부정적인 기사가 가득했는데 정작 그의 스탯은 최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스크가 모두 있던 시절의 텐텐과 15위를 기록했던 팀에서 달성한 텐텐은 색깔이 다르고 팀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그는 팀 득점에 엄청난 횟수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팀 내 공격 포인트는 당연히 1위입니다. 손흥민을 향한 질타는 그를 향한 기준점이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미이고 15일 팀에서 개의 득점은 성공해야 한다는 괴랄함에 가깝습니다.
현실은 그의 운동 능력과 세부 스탯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이라는 것이고 기교 대상이 없으며 초반 이득점 상황과 같은 패스가 우측에서 손흥민으로 연결되는 빈도는 시즌을 통틀어도 극소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 유튜브나 기사에서 손흥민이 한국 국적이기에 호의적인 내용만 다뤄진다고 착각하지만 이름을 빼고 보더라도 토트넘에서 그의 역할은 절대적이고 숫자만 언급하더라도 보통의 PL 주전 한마디로는 불충분합니다. 평범한 선수는 시즌 후반기에 어시스트 랭킹 5위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 뒤에 국적이 브라질이나 영국으로 적혀 있었다면 순수하게 12권 팀에서 시즌 10을 기록한 선수로 온전히 평가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격 포인트로는 제라드, 어시스트로는 앙리를 추격하는 선수의 축구를 평가하는데 국적은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손흥민이 리그 역대 레전드들의 기록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서는 특히 객관적인 지표는 무시된 채 국뽕이라는 단어로 매도되는 현상이 최근 빈번하고 출장 끝에 다소 부진한 날이면 거의 폭발적인 웅성거림이 등장하는 것이 올 시즌에 되풀이된 현상입니다. 한 경기에 지쳐 있었을 뿐인데 손흥민은 느려졌다, 끝났다 같은 상상력도 함께 등장합니다. 자국민이기에 더 응원하는 팬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네이마르가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브라질, 살라의 경우는 이집트라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인이기에 손흥민의 이름 근처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해 무조건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손흥민 대신 낯선 이름을 가져와서 이 선수가 더 잘한다라고 말해야 냉소적이면서도 객관적이라 착각하는 일부 현상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또한 오늘 36km 파/아워를 찍었지만 남은 시즌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곧바로 나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다시는 그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사람 취급을 받는 판타지 소설 같은 반응이 반복되는 신기한 환경입니다. 공격 포인트를 떠나서 팀 내 기회 창출에서도 상위권에 올라있는 손흥민은 축구적으로 언제나 그렇듯 그저 결과로 증명하는 전매 특허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완전한 혜택이 된 또 다른 선수는 루카스 베리발입니다. 오늘 그 1등 뒤에는 그저 볼란치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이와 체력이 절대적으로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카라바오 컵을 병행하던 무렵에 그는 후반 60분 이후에야 경기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전술에서 중요한 것은 10대, 20대, 30대가 아니라 누구라도 지쳐 쓰러질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베리발은 후반 무렵 잉여 자원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토트넘 프리의 핵심이었고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자신이 왜 전 세계 2006년생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도기 또한 부상 이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직선적인 돌파가 가능해졌고 이탈리아 대표팀에 차출되는 시기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경기로 완전히 증명된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선수단 전체가 현재 전술에서 연속 출장하면서 레벨과 경기력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컨퍼런스 리그 탈락 이후 비교적 여유로운 일정 속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되는 것은 유로파 리그 16강 1차전이 리그 일정 사이에 겹쳐 있다는 점이며 가장 부진했던 토트넘이 또다시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의 최대 숙제는 적절한 로테이션과 운영이며 알크마르와의 대결은 올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그와 토너먼트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알크마르는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21실점에 불과한 막강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고 토트넘 입장에서 상성이 좋지 않은 클럽입니다. 부디 현명한 운영으로 주력 선수들이 16강의 건강한 상태로 참전하기를 응원하며 특히 손흥민의 컨디션은 토트넘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적절한 에너지 배분을 기대합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종목이고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트넘은 좌측과 우측에서 기회 창출 빈도 차이가 상당했고 좌측은 패스하는 곳, 우측은 득점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팀을 위해서 좋지 않은 현상이며 축구의 기본은 밸런스입니다.
같은 방식으로만 득점한 팀의 다음 경기에서 상대는 해결책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다음 경기에서는 우측에서 좌측을 향하는 어시스트도 쌓이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